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평론을 하는 강성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도영 감독의 최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먼저 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김성종의 굉장히 방대한 원작을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압축을 해야 됐었고요. 압축을 해서 처음 영화를 완성했을 때 158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부분이 검열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북한군이 윤관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는 공직자에게 성상납하는 장면 같은 이런 4개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검열 기간에서 4분 정도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작사에서는 이렇게 검열 때문에 힘들 수 있겠구나 싶어서 68개 장면을 자진 삭제한 후 총 158분의 오리지널 버전을 120분으로 삭제한 버전으로 개봉을 해서 10일 동안 7,000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영상자료원에서 154분 버전으로 복원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버전도 154분짜리 버전입니다. 영화를 기본적으로 장르로 설명하려면 아마 미스터리 형사극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2개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김중엽 변호사라는 사람과 양달수 사장이 타살을 당합니다. 그럼 결국 이 영화는 2 죽음의 비밀을 캐나가는 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영화는 형사극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형사극이라면은 결국 범인이 누구인가, 왜 죽였는가를 파악한 뒤 영화가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모든 비밀을 다 파악한 후 형사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결국 이 영화는 왜 그 형사가 자살을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 속으로 다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오병호라는 캐릭터입니다. 오병호 형사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형사극에서 본 형사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독특한 형사 캐릭터인데요. 사건에 대한 집념, 정의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 수사하는 그런 형사가 아닙니다. 뭔가 비정상적이고 뭔가 우스워리고 한편으로 낭만주의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사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 욕심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데 서장이 불러서 시키죠. 30년 공직생활을 은퇴하는데 내가 너무 하는 게 없어서 이 사건은 곧 해결하고 싶다. 자네가 가장 적임자다 라고 맡깁니다. 결국 영화는 이제부터 오병호라는 형사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살인사건을 취재하는 형사의 모습보다는 형사가 바라보는 풍경 속으로 우리가 이상하게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풍경들이 마지막에 만날 때 왜 저렇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영화는 죄의 근원으로 해서 한국전쟁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어떻게 악한들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갔고 그 탐욕에 의해서 어떻게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과정을 오병호가 추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근원이 한국전쟁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영화는 한국 전쟁에서 시작하지만은 한국 전쟁을 다루는 방식이 기존 영화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영화는 놀랍게도 좌우 대립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쟁이 상처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하나, 이 영화에서 놀라운 것은 80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빨치산을 재현할 때 굉장히 색다르게 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빨치산 대장 손석진, 영화에서 손지의 아버지인 이 사람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빨치산입니다. 유신시대, 그러니까 바로 직전 2, 3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또리 장군 같은 북한을 짐승에 비유해서 그린 이런 영화를 본 그런 동시대라고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놀라운 빨치산에 대한 재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토벌대가 아주 야비하고 검사가 더 야비한 이런 식으로 그려버립니다. 저는 이런 재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인물 고리로 봤을 때 사건을 캐나가는 오병호와 또 다른 친구인 신문기자 친구가 있습니다. 결국 경찰과 언론의 역할을 이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로서 손지혜와 황바우와 아들인 황태영이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피해자이죠. 기득권층이 어떻게 손지혜, 황바우 같은 이들을 착취하고 감옥에 넣고 결국 정신병자로 만드는가, 이걸 오병호라는 경찰과 신문기자 친구가 밝히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들이 봤을 때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피해자들을 함부로 마음대로 대하는, 가령 손지혜 같은 사람은 윤관을 당하고 다시 황바오가 살려고 하지만 황바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양달수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와 함께 싫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으로 던져지게 되죠. 황바오는 역시 그 순수한 순진무구한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가 돼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그리고 나와서도 결국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놀라운 것은 한국전쟁의 좌우대립이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전개된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기득권과 기층민중이 부딪히며 살아가고 거기서 어떻게 하층민중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 문제를 정면으로 굉장히 쓸쓸하게 잘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병호는 왜 자살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와 맞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태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바오가 자살을 하는 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는 황바오가 죄가 없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가 수사를 하면서 황바오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고, 황바오가 자살하니까 손지혜도 삶을 포기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지켜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있고, 언론과 경찰이 결국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는 낭만주의적 경향을 가진 그는 결국 그도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서사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로드무비라고 했잖아요. 그 풍경 속에 던져지는데, 그래서 영화는 끊임없이 줌을 사용해요. 줌인과 줌아웃을 통해서 풍경 속에 처한 인물들을 보여줄 때 비, 바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쓸쓸함 속에서 걸어가는 오병호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던져진 다른 사람들의 풍경을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그 시대 유신 말기와 신군부 초기에 있는 민중들의 모습이라는 게 그 시대적 공기가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속에 들어있는 제목이 최후의 증인이란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적으로 보면 결국 최후의 증인은 오병호이죠. 오병호가 그 순수한 황바오와 손지혜의 아픔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증인이기 때문에 최후의 증인이지만 결국 그도 자살함으로써 최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다르게 생각하면 그 이야기를 그린 이두용이 이 모든 현대사와 영화의 최후의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이두용도 검열과 제작사의 자진 삭제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최후 증인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렇다면 관객들이 될 수 있는가? 관객 역시 그 시대의 영화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거의 오리지널에 가깝게 복원된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현대사의 최후의 증인이 되어서 관람하시기를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